뉴욕 증시가 간밤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행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12월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연말 랠리, 산타 랠리 같은 이야기도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대응하고 또 지켜봐야 할지 마켓 시그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 일단 월요일부터 출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기조들이 정말 연말까지 쭉 이어질 수 있을지 월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들, 낙관론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보내오는 시그널부터 하나하나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시장 마감 상황 확인해 볼까요? 네, 월요일장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존스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0.99%가량 오르면서 1%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0.27% 강세로 마감을 했고 또 S&P 500 지수도 한번 보시죠. 0.3%가량의 오름세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상대적인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뉴욕 증시다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다우존스 사상 최고치 행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종목들을 모아놓은 주가 지수 외에 중소형 종목들을 중심으로 담고 있는 러셀 2000 지수도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1.47%가량 기록을 하면서 다우존스 지수보다 더 많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죠. 그만큼 지금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로 순환매도 이루어지고 있다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시장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밤사이에 3% 이상 하락하면서 4.2%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달러 인덱스도 함께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에서 108 수준까지 치솟았던 달러 인덱스가 밤사이에는 106 수준으로 다시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었죠. 왜 이렇게 달러가 강세 기조에서 약세 기제로 그리고 미 10년물 국채금리도 내림세를 보였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재무장관으로 베센트를 지명했다라는 소식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된 흐름 또 안도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집권 2기 첫 재무부 장관의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의 창업자 스콧 베센트를 지명했다는 소식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스콧 베센트는 어떤 인물이냐? 글로벌 투자자이고요. 또 공화당과 민주당을 모두 지지해온 인물이자 점진적인 관세 인상파 그리고 관세에 대한 협상 가능성도 열어놓은 인물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가상자산 옹호론자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에 점진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편향성도 없는 인물이다라는 소식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도하면서 시장은 오르고 주식시장도 오르고 10년물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 내리는 모습을 보였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어떤 분위기로 월요일장 진행됐는지 장중 히트맵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와 에너지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진 월요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M7 종목 보면요. 애플 소폭 올랐지만 엔비디아 전장에 이어서 3%대 하락률 이어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애플이 다시금 1위로 엔비디아는 다시 2위로 내려오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락세, 아마존과 구글, 메타는 오름세를 보였지만 테슬라 이날 쉬어가는 모습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에너지주에 굉장히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죠. 하방 압력 크게 받았는데 그 이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특징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테크입니다. 빅테크에 대한 투자 의견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애플 시가총액 1위 차지했다 말씀을 드렸죠. 모건 스탠리 매수 추천하고 있고요.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면서 아이폰 판매에 대한 그런 주목도를 높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2위로 물려났는데 로젠블렛은 계속해서 매수 의견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블랙웰 수요 내년에 더 많을 것인 만큼 기대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아마존, 엔비디아에 대항할 AI 칩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웨드부시 마찬가지로 매수 의견 제시했고 또 아마존은 사실 소매주로도 분류가 될 수가 있겠죠. 연말 특수, 연말 선물 시즌, 쇼핑 시즌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밤 사이에도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 UBS가 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기존의 197달러에서 226달러로 높이긴 했는데요. 현재의 주가가 300달러 중반대에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목표 주가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평가돼 있다, 팔아라라는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M7 종목들 어떻게 마감했는지 종가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밤 사이에 1.3%가량 오르면서 232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시총 2위로 밀려난 엔비디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중에는 3%대 하락률이었는데 종가 4%대의 하락률 4.24%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부터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죠. 0.45% 강세를 보였고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72% 강세로 돌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아마존의 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19% 밤 사이에 강세를 보이면서 200달러 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메타 확인해 볼까요? 메타의 주가는 밤 사이에 오름세를 보였는데 1%가량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얼마나 떨어졌는지 종가 확인해 봐야겠죠. 4% 하락하면서 주당 338.45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 UBS가 제시했던 목표 주가보다 한참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과연 여기서 차익 실현 움직임이 계속 나타날지 아니면 잠시 숨 고르기를 한 뒤 다시 달려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다른 이슈 있는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텔입니다. 인텔은 미 반도체법 칩스 액트에 따라서 지원금 80억 달러를 확보하는 데 근접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85억 달러로 예상이 됐는데 조금은 깎인 그런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메이시스 백화점 체인이죠. 직원이 2천억 원 억대의 배송비를 누락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고요. 실적 발표 이에 따라서 2주 연기한다라는 소식에 장중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힘센허스는 저렴한 비만 치료제를 팔고 있는 제약회사로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헌터브룩 캐피탈이 이 FDA 국장 후보자에 따른 혜택이 기대된다면서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다가 매수 포지션으로 확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비트코인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번스타인은 향후 10년 동안 비트코인 보유분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보유분이 유통 물량 1.7%에서 4%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25일 현지 시간 기준에만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또 한 번 55,500개의 비트코인을 또 매수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공격적인 베팅이 계속해서 성공 투자 전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로빈후드 온라인 플랫폼 거래 플랫폼이 되겠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규제 완화로 인해서 가상자산에 더 적극적인 면모를 보일 수 있다라면서 로빈후드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동일 비중 목표 주가 24달러에서 비중 확대 목표 주가 55달러로 거의 2배가량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나타냈죠. 마지막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비디오를 독립회계감사로 선임한 뒤 연일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얼마나 밤사이에 또 올랐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텔의 주가입니다. 보조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다 보니까 1.51% 밤사이에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메이시스 실적 발표가 늦어짐에 따라서 2% 이상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 힘센허스 FDA 국장 지명자에 대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이야기 있었죠. 23%대의 폭등세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밤 사이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또 함께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4%대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음 종목입니다. 로빈후드 3%대 상승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슈퍼마이크로
마이크로컴퓨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랠리를 펼치고 있죠. 15%대의 상승률 밤 사이에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주의 추락에 대해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에너지 섹터 전반적으로 다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빨간색이 내렸다라는 표시가 되겠는데 왜 내렸냐 보니까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휴전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승인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 고위 당국자는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현지 시간 26일 이 합의를 승인할 것을 기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휴전의 가닥이 잡히면서 원유 시설 타격에 대한 불안감도 감소하겠죠.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밤 사이에 3% 이상 하락하면서 전장에서는 배럴당 71달러 선까지 올라갔었는데 다시금 배럴당 69달러 선으로 크게 내려오는 모습. 이에 따라서 에너지주가 함께 내렸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국제 금값은 그렇다면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역시나 휴전 움직임이 나타나자 3%대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온스당 2,628달러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월요일장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